(1300만) 명입니다. 무려 1300만 명.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이 이 숫자에 포함됩니다. 이 숫자가 뭐냐고요? 바로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수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천만인데 성인만 따지면 3명 중 1명은 혈압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혈관에 품고 산다는 뜻이죠. 근데 최근에 올라온 건강 뉴스들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혈압약이 하반기부터 싸진다. 복싱 6주만 하면 혈압약 안 먹어도 된다. 테니스공 하나로 혈압을 잡는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또 클릭베이트 낚시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기사 속 수치들을 뜯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우리의 지갑 그리고 국가 재정과 직결된 아주 거대한 경제 문제였습니다. 오늘 지구용에서는 여러분의 혈관에 걸린 과부하를 단돈 2,000원으로 혹은 단 3알의 간식으로 덜어낼 수 있는 파격적인 경제학적 대안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물가가 오르면 난리가 나죠. 배추값이 1,000원만 올라도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내 혈관 속 압력이 10mmHg 오르는 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왜냐? 당장 안 아프니까요. 그래서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팩트를 보시죠.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률은 27%가 넘습니다. 환자 규모는 1,300만 명에 육박해요. 이게 왜 경제 문제냐고요? 한 달 약값이 10,000원이라고 쳐도 전국적으로 매달 1,300억 원, 1년이면 1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혈압약 하나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국가 예산을 흔들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혈압이 높은 걸까요? 범인은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습니다. 한국 성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0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2,000mg보다 1.5배나 높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얼큰한 찌개 국물 한 숟가락, 그게 혈관에는 매일 반복되는 과부하 펌프질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혈압약, 그 약값이 사실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열심히 낸 건강보험료가 사실은 비싼 복제약 값으로 줄줄 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평생 비싼 약 먹고 짠 거 끊고 살아야 하나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 엘파소대 연구팀이 발표한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딱 6주입니다. 6주 동안 일주일에 3번 복싱 훈련을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16mmHg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웬만한 혈압약 하나를 먹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큽니다. 복싱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비유를 하자면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생각해보세요. 오래된 고무호스는 딱딱하게 굳어서 물압이 세지면 터지기 쉽죠. 복싱처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초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이 호스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벽이 유연해지면서 피가 다닐 길을 넓혀주는 거죠. 근데 나 무릎 아파서 복싱 못해 혹은 시간 없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더 충격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테니스공입니다. 편의점에서 2,000원이면 사죠? 이 공을 손에 쥐고 2분 동안 꽉 쥐었다가 1분 쉬는 걸 3번만 반복해보세요. 이걸 등척성 악력 운동이라고 합니다. 공을 꽉 쥘 때 혈관이 잠시 압박됐다가 손을 떼는 순간 혈액이 콸콸 쏟아져 나오며 혈관을 이완시키는 반동 효과가 나타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연구에 따르면 이걸 하루에 딱 12분, 주 3회만 해도 혈압이 7mmHg 정도 낮아집니다. 비싼 헬스장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출퇴근길에 혹은 사무실 책상 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입니다. 자, 운동 말고 먹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하버드 의대가 진행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저소득층 고혈압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에는 매달 식료품비 $500와 식단 설명서를 줬습니다. B그룹에는 영양사가 짠 식단대로 식재료를 직접 배달해줬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돈을 받은 A그룹은 혈압이 2mmHg 낮아지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식재료를 배달받은 B그룹은 무려 7mmHg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건강은 정보나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과 습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이 먹은 식단은 대쉬 다이어트라고 불립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을 늘리고 나트륨을 줄이는 거죠. 특히 주목할 건 칼륨입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악당이라면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경찰입니다. 그 경찰 역할을 가장 잘하는 가성비 식재료가 바로 말린 살구입니다. 바나나가 칼륨의 대명사라고 하지만 영양 밀도로 따지면 말린 살구가 압승입니다. 100g당 칼륨이 1100mg이나 들어있거든요.
짠 국물을 도저히 못 끊겠다면 하루 딱 3알만 드셔보세요. 그 3알이 여러분 혈관의 나트륨 청소부가 되어줄 겁니다. 또 하나, 비트 주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시고 30분 만에 혈압이 뚝 떨어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비트 속의 질산염이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혈관을 고속도로처럼 뻥 뚫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혈관에 윤활유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거시적인 경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난 운동도 싫고 비트 주스도 못 마시겠다, 그냥 약 먹으련다 하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혈압약, 당뇨약 같은 복제약 가격이 대폭 낮아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제약 값은 오리지널 약값의 53.55% 수준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대신 마케팅에만 돈을 쓰며 비싼 약값을 유지해온 측면이 큽니다. 정부는 이걸 4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일 당뇨와 고혈압약을 드시는 60대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값이 2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에이, 겨우 2만원? 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1,300만 명의 환자를 생각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입니다. 14년 만에 약가제도 대수술. 이건 우리 혈관 건강을 넘어 국가 경제 체질을 대선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불편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고 비싼 약을 먹어도 이것 하나 잘못하면 다 꽝입니다. 바로 혈압 측정 자세입니다. 존스 홉킨스대 의대의 최신 연구를 보면 소름 돋습니다. 혈압 잴 때 팔을 어디에 두시나요? 귀찮아서 그냥 무릎에 위에 올리거나 혹은 팔을 대롱대롱 늘려뜨린 채 측정하시나요? 팔을 늘려뜨리고 재면 수축기 혈압이 실제보다 6.5mmHg나 높게 나옵니다. 무릎 위에 올리면 3.9mmHg가 높고요. 이게 왜 위험하냐? 멀쩡한 사람도 고혈압 환자로 오진받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평생 안 먹어도 될 약을 먹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혈압관리 생각보다 큰돈 안 듭니다. 첫째, 2,000원짜리 테니스 공으로 하루 12분만 투자하세요. 무릎 괜찮다면 6주만 복심에 미쳐보시고요. 둘째, 짠 국물 뒤엔 말린 살구 3알 혹은 비트 주스 1잔을 기억하세요. 셋째, 혈압 잴 땐 팔을 반드시 책상 위에 심장 높이로 올리세요. 물론 비관론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혈압 잡히면 누가 약 먹냐고요. 맞습니다. 운동과 식단만으로 모든 고혈압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이 나중에 지불해야 할 수천만 원의 수술비와 약값을 막아주는 가장 수익률 높은 보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반기부터 약값은 싸지겠지만 여러분의 건강 가치는 더 높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투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테니스 공인가요? 살구 3알인가요? (5.1년입니다) 무려 5.1년.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 일본에서 몸이 아파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기 시작한 노인이 그 상태로 더 살아가는 평균 기간입니다. 스웨덴은 이게 3.8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수의 비결, 소식하고 생선 먹어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공식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죠. 사실 일본 노인들이 우리보다 유별나게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프고 나서도 안 죽게 만드는 이른바 돌봄의 늪이 장수의 진짜 얼굴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아니,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 장수지 아픈 채로 5년을 더 사는 게 정말 축복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적게 먹고 운동하면 장수한다는 상식이 어쩌면 반쪽짜리 정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25세까지 살다간 페루의 할아버지부터 매일 술을 마시고 족발을 뜯는 102세 중국 할머니까지 오늘 이 데이터들을 뜯어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생존의 진짜 메커니즘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짚고 넘어가죠. 일본과 스웨덴의 75세 이상 고령자 118만 명을 조사했더니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건강 수명은 양국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여성 기준으로 일본이 10.4년, 스웨덴이 9.9년입니다. 고작 6개월 차이입니다. 그럼 대체 왜 일본의 기대 수명이 압도적으로 높으냐? 핵심은 아프고 난 뒤의 삶에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됐을 때 일본의 시스템이 이들의 생존율을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소식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죽지 않게 붙잡고 있다는 게 데이터의 본질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는 다 일찍 죽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대부분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생존 근육입니다. 126세 생일을 닷새 앞두고 별세한 페루의 톨렌티노 할아버지를 보시죠. 이분은 요양원 가기 전까지 산간마을에서 자급자족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고 할 정도였죠.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립니다. 200g 한 알에 지방이 30g이나 들어있는데 이게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건 높여줍니다. 심혈관 질환이라는 장벽을 이 아보카도 하나로 넘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걸 적당히 그리고 매일 먹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입니다. 아보카도 한 알이 300kcal인데 이건 밥 한 공기랑 맞먹는 수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머리와 다리입니다. 데무노 괴테를 보시죠. 1832년에 83세로 죽었는데 당시 독일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60세까지 산 셈입니다. 괴테의 장수 비결은 이른바 BMW였습니다. 차 이름이 아니라 브레인, 미팅, 워킹입니다. 괴테는 죽기 직전까지 뇌를 풀가동했습니다. 82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죠. 그리고 매일 사람들을 초대해 식탁을 차렸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뇌를 살리고 고독이 뇌를 죽인다는 현대의학의 원리를 이미 몸소 실천한 겁니다. 여기에 걷기가 더해집니다. 괴테에게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사유의 도구였습니다. 알프스를 넘고 로마를 걸으며 신체와 정신의 마지노선을 계속 넓혀나간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알던 장수식단의 공식을 완전히 비웃는 사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102세 진바오령 할머니를 보시죠. 이분은 채소를 아예 안 먹습니다. 대신 매일 돼지 족발을 250g씩 뜯고 끼니마다 직접 담근 막걸리를 마십니다. 심지어 하루에 15시간을 잡니다. 채소 먹고 소식해야 장수한다는 건강 프로그램의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행보입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말합니다. 어머니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금방 잊어버린다. 결국 장수의 핵심 엔진은 식단 이전의 낙천적인 뇌였다는 겁니다. 노화 연구의 권위자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가 강조한 텔로미어 티오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포 노화의 시한폭탄인 텔로미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빨리 닳아 없어집니다. 족발을 먹든 술을 마시든 내 마음이 편하면 세포의 시계는 천천히 흐른다는 걸 이 할머니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벽을 넘기 힘든 질병이 있죠. 바로 치매입니다. 여기서 강원도 횡성 백달리 마을의 사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마을은 90세 넘은 어르신들이 수두룩한데 치매가 거의 없습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색칠 공부하고 노래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전문가들은 이걸 인지 예비능이라고 부릅니다. 뇌에 좀 손상이 가도 평소에 쌓아둔 뇌의 저력으로 버텨내는 힘입니다. 사회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36배나 높습니다. 혼자 밥 먹고 온종일 TV만 보는 게 뇌에는 독극물이나 다름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불편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장수의 비결들은 사실 양날의 컴입니다. 일본처럼 국가 시스템이 억지로 수명을 늘려주는 게 과연 행복한 장수일까요? 아니면 중국 할머니처럼 내 맘대로 살다가 100세를 넘기는 게 정답일까요? 데이터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일본의 5.1년이란 숫자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국가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장수는 결국 고통의 연장일 수 있다는 거죠. 반면 괴테나 네슬 교수의 삶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89세 영양학자인 네슬 교수는 지금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단을 오릅니다. 아침 11시에 배가 고파야 첫 끼를 먹고 가끔은 아이스크림과 감자칩도 즐깁니다. 철저한 절제가 아니라 즐거운 조절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장수를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뇌를 외롭게 두지 마세요. 혼자 먹는 밥보다 같이 먹는 족발이 뇌 건강에 훨씬 이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시스템 이전에 나만의 생존 습관을 만드세요. 그게 아보카도 한 알이든 매일 30분 산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장수는 단순히 숨으로 오래 쉬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걷고 내 머리로 생각하며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기간을 늘리는 과정입니다. 16조 원을 들여 요양시설을 짓는 것보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 같이 점심 먹는 게 여러분의 텔로미어를 지키는 더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수를 꿈꾸시나요? 시스템에 맡겨진 5년인가요? 아니면 내 발로 걷는 80년인가요?